이 서원을 창건한 고청석이라고 하는 그 어른이 여기를 즐겨 그렇게 왔다는 곳이죠. 그 지금 저쪽 이 바로 뒤에 그 제 눈앞에 보이는 저 집이 그분이 이제 사셨던 곳이고, 그분이 이제 여기 공암에 와서 처음 공암서당을 열어요. 공암서당 자리가 바로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분이 이제 공암서당을 하다가 1391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에 돌아가시는데, 그 후에 이제 몇십 년 흐르면서 이 충현서원이라는 사액을 국가에서 받죠. 그래서 고청은 혼대 이 고청봉에서 딴 거고, 되게 율곡하면 이 선생이 사시던 곳이 율곡이거든. 밤골짜기. 태계 선생이 사시는 그쪽에 그렇게 물러서는 그 개울 시내가 있다고 해서 태계라는 걸 썼듯이, 예전 어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저명한 이름을 갖고 호를 많이 삼았어요. 아주 그 좋은 터예요. 이쪽이 좋은 터인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개발을 해놔가지고 말이 좋아 개발이지 완전 이건 파괴죠, 파괴. 집의 이름을 이제 청년도관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 태코를 붙였는데, 그래서 방도 이름을 그런 도에 입각해서 양성, 우리의 본성을 기르는 곳, 그 양성실이라고 했고, 이쪽을 도인실, 우리가 이제 도인 기공한다고 하잖아요. 호흡을 딱 이끌고, 그래서 좋은 기운을 마시고 탁한 기운을 내뱉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쪽에서 체약이라고 해서 바깥 외부의 약, 그걸 외단이라고 하는데, 도가에서 그 외단이 아니고 내단, 내 마음의 약을, 내 몸의 약을 캐는 거죠. 그 저쪽 연지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진 그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묘하게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굉장히 안온해요. 이 남양이고, 이 공암 중에서도 아주 명당 중에 명당인 거죠. 예전엔 여기가 이끼가 이렇게 꼈었어요. 말하자면 이런 이끼가 껴 있었던 거죠. 두텁게 껴 있었는데, 어느 날 여기로 와가지고 문득 이상히 여기 글씨가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이 이끼를 까보니까 돌석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몇 산이 있는 거야. 그럼 바위야 마녀. 그래서 위아래를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아들자자에다 니은 형태, 그 공자님 하는 공자, 구문공자라고도 하고 클공자라고 하는 곤, 암, 마을리자, 공암리 딱 썼어요. 왜 공암리만 써있나? 해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이쪽을 생각도 안 했는데 이쪽도 해보니까 여기에서 글서자가 딱 보이는 거죠. 글서자가. 글서자. 그리고 집당자. 그래서 공암리 서당. 여기서부터 여기 이 칸이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데, 이 칸의 경우에는 이게 융이 7년이라고 이렇게 상량이 돼 있어요. 그거로 봐서 이게 1913년에 져진 거죠. 그러니까 내후년이면 요 칸은 딱 100년 되는 거예요. 이 제목은 지금 이게 300년이 넘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제목을 구할 수가 없죠. 고제라고 말하죠. 옛날 책.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 그리는 분들이 오시면 아주 이렇게 환장을 합니다. 이런 무늬 같은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각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무늬. 이청훈 씨라고 그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마을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죠. 지금 이 그림은 유충렬 씨가 그렸죠. 한국화신.
목재가 이게 기가 막힌 목재들이죠. 뭐 무늬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무늬 같은 경우는 아주 사람들이 깍깍 놀래죠. 이게 그림 그리는 분들은 보면 아주 환장합니다. 여기 보면 너무 상냥이 여기 융이? 예. 융이 7년 2월 초 7일 몇 시에 입주 상냥 이 기둥을 세우고 이 대돌보를 올렸다. 그래서 이 집이 내후년이 되면 2013년이 되면 이제 딱 100년이 되는 거예요. 요 방이 100년이 된 방이라는 거죠. 죽어요. 아, 이건 자, 가자. 가자. 이거 시작해봐. 되는데. 끝내줘요. 흠뻑 젖었네. 내가 살고 있는 공암 마을은 이 고총봉이 일종의 이제 주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지고 계룡산이 이제 할아버지 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층층으로. 이 단목들 같은 경우는 도끼질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판판하게 잘 나가요. 이 전통적으로 선비들이 탄 악기가 검은고예요. 근데 이게 이 검은고를 타보니까 그분들이 이 검은고를 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검은고가 우리 악기 중에서 가장 자연의 음에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 좀 자체가 이렇게 단순하면서 그리고 무거워요. 좀 이렇게 진중하다고 말할까? 그래서 이 검은고
도를 타면 마음도 이렇게 안정되고 또 이렇게 이 자연의 소리, 뭐 폭포 소리라든가 물소리, 바람 소리, 또 새들의 소리, 뭐 이런 그런 자연의 네, 가장 근사하고요. 겨울에는 도끼질, 그리고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 목검 휘두르고. 검이 도가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검이 이제 베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의 그 말을, 자기 마음의 사악함을 베는 그런 그 자기 수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베는 게 아니고 나를 베는. 털이개 같은 거, 이런 거로 불가의 승려들이 자기 번뇌를 턴다면 도가의 도사들은 검으로 자기 마음의 사와 말을 베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의 것도 그렇게 같이 제거하고. 검은 그렇게 살리는 것, 또 정화시키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가에서 보면 신검당인이 하는 그런 집의 이름의 마음의 검처럼 똑같은 거죠. 도가도 파사현정의 검, 살을 깨트리고 그리고 발음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철저하게 여기 자세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저 먼 거리 100m, 200m 거기 가서는 굉장한 차이를 벌어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세가 바르고 힘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호흡이 제대로 되었을 때 자기가 원한 그 관역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바르게 하는 그 내 자신의 조금의 틀림도 그 나중에 가서는 거대한 오차를 만든다는 거. 그거를 이 활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곡을 찌른다라고 했을 때 그 곡은 고니곡자거든요. 예전에 관역에 고니를 그렸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정곡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정곡을 짚을 수 있는 그거를 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물론 자신의 몸도 단련하고. 동시에 그런 그 자기 몸의 그런 것이 자기 마음과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몸과 마음이 똑같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그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 그걸 우리는 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하루에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한 5번 정도 합니다. 이제 그러고서 바로 이제 날마다 이제 올리죠. 하나씩 올려서 보통 한 21번 다 쏩니다. 20일. 조금 돌이 21개. 예. 그렇게 하면 뭐 금방 21 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단축되기도 하고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쏘면 뭐 금방 쏘는 거죠. 여기 한번 벽 붙어보고. 이 자연의 암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연의 암벽을 타기 전에 일종의 준비 운동처럼 또 미리 연습하는 거죠. 이 자연 암벽의 상태. 근데 자연 암벽하고는 많이 달라요. 인공 암벽은. 이 자연이 주는 힘, 그런 건 없죠. 인공 암벽이. 늘 자연 암벽을 타는 그런 분들처럼 못해도 흉내를 내면서 즐거움을 맛보는 거죠. 인공 암벽이 갖고 있는 매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그 대표적인 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 스스로 책임진다고 하는 거. 자연암벽으로 가면 남의 생명까지도 또 책임을 지거든요. 믿는 거죠, 상대를. 그런 점에서 어떤 인간 본연의 생명으로서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이건 뭐 이긴다, 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 자신을 지키는 거, 남을 지키는 거, 이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그런 걸 공부하는 거죠. 내 자신을 닦는 거고. 늙은 군인의 노래. 재관과 모략이 출중한 노련한 장수론. 늙어서도 원기 왕성하고 몸이 잰 이제 하리지. 나이 이른에 여전히 날래고 용맹하여 넉자길이 뿔하래다. 돌할촉 메우고서 안장 없는 말잔등에 채찍 하나 휘두르며 오락가락 올려닫고 내리뛰어 나는 새 같아라. 10살 나이 어릴 적엔 충마 타고 회초리로 호령하며 개구장이들과 어울려선 돌싸움 연싸움으로 꼬마장군 소리 들었다네. 나이 20의 서평골 산속에서 호랑이 잡을 때는 석선무게의 활을 허락에 당기었지. 성내어 달려든 녀석을 끌어안고 뒹굴어 희뿌린 선지피에 수풀이 다 붉었다네. 나 젊어서는 공명의 뜻을 두었지. 옹골찬 젊은이들의 습진을 돌아보고 어깨를 두드리다 충천의 해 높이 솟으면 승전의 산마루를 향해 호연지기를 내뿜었어. 나 늙어서는 병법의 뜻을 두었지. 승패의 마당을 답사하고 연로한 이들의 경험을 적으며 병법서를 읽다가 장백산 너머로 해가 기울면 영웅의 바다를 거닐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어. 요즘엔 손자에게 글 공부시키면서 때로는 낚시 들고 시냇가에 나간다네. 고기는 강물을 잇고 사람은 고기를 잇는 법, 늙어서의 유유자적함 그러루한 것이어라.